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주식시장 약 10포인트 상승한 314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8,900만 주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22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30 매도, 기관이 3000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가 4000 매도했고요. 투신이 1400 매수, 연기금이 140 매도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장 초반에 매도를 좀 보이다가 한 11시부터 소폭이나마 매수로 돌변했어. 막판에는 그래도 플러스 매수 우위로 끝났습니다. 반면 기관은 외국인과 더불어서 오전에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요. 투신사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11시 이후부터는 그 매도 규모는 요 3천 정도에서 거의 머물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은 오전부터 계속 매수이 보여졌고요. 금융 투자야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연기금은 왜 추석 전날까지 이렇게 팔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열심히 팔다가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 매수 위로 들어왔으니까 연기금이 좀 매도 규모를 좀 줄이더군요. 할 말이 없는 연기금들입니다. 업종지수 동향 보겠습니다. 의료정밀이 또 하루 걸러서 상승과 하락이 매일 반복되고 있죠. 의료정밀이 크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은행증권 괜찮아 보입니다. 전기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제약주들 보여주고 있고, 전기가스, 가스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가스산업 관련주, 유통, 하락 큰 건 섬유오복이 컸고요. 운송장비, 현대차, 기아차인 것 같고, 종이하고 화학이 좀 하락이 좀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그래도 10포인트 떴다고 좀 빨간물이 좀 많네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 보여줬고, 셀트리온이 3% 8,500원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카카오뱅크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상승세 보여주었고, HMM 한국전력 플러스 보여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항공도 오늘 상승세 그가 보여줬고, 운수창고 대한항공 괜찮아 보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LG 디스플레이 플러스 보여줬고,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지금 증권주 내에서 선도주 하면은 미래에셋증권인가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그 정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주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이런 선도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어설픈 중가주 하지 마시고요. 미래에셋이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증권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LG이노텍이 또 상승했나요? 크게 상승했군요. 또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보니까 가수에는 없었어요. 순수 거래량인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잘 가고 있습니다. 11만 1,500원까지 갔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가주들이 있고요. 대한항공이 거래량이 또 수반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종목들 뭐가 있나요? 좀 다 낯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저가주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저가주들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만원 전후죠.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되죠? 업종지수, 거래량, 투자자별 받고, 시가총액 받고, 업종 차트는 이제 봐야 되겠고,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다우존스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뭐 좀 하락폭이 컸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점 저점은 깨지 않은 것 같고요. 직점 저점해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저점이 같다라는 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파란 선이 121선이죠. 121선은 깨지 않겠다라는 묵시적인 신호.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죠. 뭐 돌아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돌아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뭐 고점 대비 대략 한 1000포인트 빠졌나요? 한 3% 빠진 것 같습니다.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어쨌거나 길게 보면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얘도 연말 장세 되면 조정 좀 받았다가 연말 장세 되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그 다음에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전일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뭐 고점 부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15,400에서 15,000원이니까요. 400 빠졌다는 얘기는 이거 빠진 겁니까? 몇 프로 빠졌는지 그냥 고점이에요. 그냥 고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어요. 얘네들은 추석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크게 증가했죠? S&P 뭐 무난해 보이고요. 일본 니케이 뭐 주말에는 상승했어요. 주말에는 뭐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얘는 추석 안 세나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제가 일본의 소식 태풍 지나간 다음에 일본의 소식을 뉴스에서는 그냥 지나갔다라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유튜버는 좀 국뽕이 좀 심하고 뻥이 심해서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이번 14호 태풍이 지나가면서 좀 피해는 큰 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 항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했죠. 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긴 장대 음선에 긴 장대 양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갔죠. 이건 우리가 이제 관통형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증가했고요. 뭐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홍콩도 추석이 있겠죠. 중국은 추석 있을 걸로 압니다. 일본은 모르겠어요. 중국과 한국은 명절이 거의 비슷하죠. 아마 추석 기분 내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바닥 확인했을 걸로 판단되고,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는 뭐 소폭 강보합이죠. 네, 강보합세.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좋았고요. 직전 고점 언저리 갔다가 뭐 단기 조정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태풍의 피해가 좀 컸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락이 좀 컸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은 뭐 그냥 보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01%, 뭐 1.9%, 1.9포인트 하락했는데요. 17,000. 우리는 지금 3,000포인트인데 대만은 17,000포인트예요. 근데 뭐 1.9포인트는 그냥 보합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만도 거래량이 증가했네요. 얘네들은 추석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봐요. 네. 우리 한국은 추석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했거든요. 종합주가지수예요. 네,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아마 이제 명절이니까 뭐 일선을 놓고 굳이 추석 전날 매매할 필요 있겠니 하고 손 놓고 지켜봤던가, 일부 뭐 금융기관 증권사들은 12시 넘어가면 대충 짐 싸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지방인 경우에는. 증권사는 그런 거 다 뭐 묵시적으로 관리적으로 다 눈 감아줍니다.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맞아요. 한국은요. 장중에 크게 하락했다가 막판에 좀 돌아서서 그나마 다행이죠. 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많이 빠졌어요. 그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10시 여태까지 팔았어요. 10시 반까지. 그래서 11시 되면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조금씩, 그러니까 매도를 줄인 거죠.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매도를 줄이고 나갔던 걸로 판단되고, 막판에 이제 소폭 매수 우위. 그 기관 투자가들은 오전에 계속 팔다가 그 다음부터 멈춘 걸로 봐집니다. 매도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오전에 팔았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연기금 같은 데는 좀 그래도
수업 전날인데 지들이 좀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연기금. 다들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어쨌거나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10포인트 플러스 만들어 줘가지고요. 그래도 따뜻한 추석이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뭐 떡값은 이틀간에 뭐 이렇게 이틀간에 빼놔가지고 떡값은 이때까지 올려놨던 거 목금 수목금이죠. 화요일날까지 올려놨던 떡값이 그 수요일날 목요일날 빠지면서 떡값이 날렸고요. 금요일날 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소폭 플러스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방송하진 못했어요. 좀 늦게 와가지고요.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좀 많았고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올라수목금은 제가 앵벌이 좀 다녀왔습니다. 모 기간에 지금 한푼 줍쇼 하고 손 벌리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요. 6시 끝나고 와서 녹음 뜨니까 좀 늦었었고, 금요일 날은 좀 정리할 일이 많아가지고 늦었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학생들 녹음 뜨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뭐 지금 해도 여러분들 뭐 명절, 추석 명절 동안 시간 많잖아요. 두고두고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올려놓은 창업 있어요. 3주차, 4주차 강의.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1학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4주차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이란 게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증권의 종류라든가, 뭐 포트폴리오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쭉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우리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등록금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예요. 이제 뭐 한 주 다 마감됐고 그동안 고민했던 여름 장세 다 끝났고요. 7월달, 8월달 여름 장세 이 정도면 잘 선방했어요. 요때 이 2주간이 제일 겁났었고요. 네, 겁났었고 이 정도면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이때는 일본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때는 여러분들께 현대차 팔란 얘기는 다른 종목도 같이 팔란 얘기죠. 네, 쭉 빠질 때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팔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빠지는 게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매도하지 말라고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종목마다 뭐 등락이 엇갈리니까요. 그래도 팔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팔았으면 뺏겼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여름 장사 다 끝났고요. 추석 전까지 힘든 시장은 다 끝났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이제 추석 끝나게 되면 23, 3니까 24일날 25일날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날짜 개념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23, 4고요. 다음 주가 이제 9월 말이죠. 뭐 고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10월달 접어들면 연말 장사가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 목금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연말 장세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인지 탐색하는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그냥 증권주 사놓고 되면 돼요. 왜냐하면 연말 장세는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권주 수수료 수익률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일반 투자자분들, 초보자분들한테 증권주 사세요. 단점은 한 번 사면 안 판다는 거. 좀 고점에 오면 좀 팔아줘야 되는데 안 판다는 게 그 단점이고 아는 종목이라 못 팔아요. 이제 그만 파세요 그러면은 안 팔아요. 네. 잘 팔아야 돼요. 네. 주로 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테마주가요 길면 한 달이에요. 길면 한 달. 네.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건 그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목 간에 계속 순환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 다음 23, 24 목금하고 다음 주 중에는 연말 장세인데 뭐가 움직일 것인지 한번 탐색하는 기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경우에는 뭐 갖고 있으면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종목의 증권주에 비해서 뒤질 수는 있어도 아마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주가지수가 얼마나 간다는 얘기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올라가긴 가는 건데 그럼 얼마까지 가는 거니? 직전 고점 3,300원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충분히 준비됐잖아요. 충분히 빠졌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쭉 올라가면 연말정산이죠. 올라갔다가 꺾일 때쯤 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겠죠. 연말정산이 끝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네. 이제 10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연말 장세 하다가 11월 중순경부터는 연말 장세가 대충 마무리. 그래서 10월하고 11월 중순까지 연말 장세 마무리. 12월도 중순까지 구경하다가 뭐가 움직일까? 조정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조정기간이고, 이제 12월 말쯤 되면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배당 투자 들어가고, 그 해를 넘겨야죠. 해를 넘겨서 갖고 갔다가 연초에 파는 겁니다. 1월 초에. 짧으면 1월 3일이고요. 연말에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5일 내지 일주일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초엔 또 팔고 나와야죠. 최소한 1월 10일쯤 되면 또 탁탁 털고 나와야죠. 대충 이제 주식 사이클이 좀 감이 잡히죠? 제가 대충 이야기 해줬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몇 년 하다 보면 그 눈 감고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 때는 뭐가 움직일 것인가, 어떤 종목들이 주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도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대충 그런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제가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져요. 다 받고 이제 개별 종목 봐야 되겠죠? 증권 업종 지수 중에 증권 업종도 봐야죠. 연말정산 됐으니까 증권 업종 동향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주가 지수보다 안 빠졌어요. 2300이죠. 바닥이 2000이에요. 이건 15% 빠진 거예요. 15%. 종합주가 지수 정도 빠졌나요? 3300에서 3050이니까 뭐 종합주가 지수만큼 빠지긴 빠졌군요. 근데 모양 자체는 덜 빠진 것 같죠. 더 많이 돌아선 것 같죠. 상승 반등폭도 많은 것 같아요. 차트 모양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전날도 지난 주말에도 1.23%까지 상승을 했어요. 뭐 종합주가 지수는 이 정도까지 상승 안 했잖아요. 10포인트, 그렇죠? 한 3포인트 상승했는데 얘는 0.3% 상승했는데 종합주가에서는 증권주는 1.23%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권주 이제는 연말장세 증권주가 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가져도 괜찮아요. 네, 증권주 일부. 지난번에 누가 뭘 사야 좋아요? 그럼 대표적인 거 미래에셋, 뭐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이런 대표적인 종목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네, 괜히 중간권 사지 마시고요. 항상 뭐든지 선도하는 게 좋아요. 선도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거 좋습니다. 연말에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증권주 사면. 네, 손해는 안 볼 겁니다. 그 2200인데 2300 가면 5%죠. 직전 고점 넘긴다고 봐야 되겠죠. 수수료 빼고 은행 금리는 몇 배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무난해 보여. 증권주가. 요차 말하자면 증권주는 항상 매도 타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끝까지 가져가려고 한번 사면 잘 팔고 나와야 돼요. 현대차입니다. 28만원이 20만원까지 왔으니 얘는 40% 빠진 종목이죠. 40%. 그에 비해서 증권주는 별로 안 빠진 거죠. 2300이 2000이니까 15% 빠진 종목이잖아요. 증권주가 더 좋았죠. 연말에도 아마 증권주 상승폭은 더 괜찮을 겁니다. 또 현찰이 있겠냐가 문제가 걱정이죠. 다 주식이 물려 있잖아요. 운수 창고가 소폭 마이너스였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0.48% 소폭 플러스군요. 근데 현대차는 뭐 전혀 걱정은 안 됩니다. 지금 뭐 경쟁 업체들이요, 혼다라든가 닛산은 이미 사라졌고요.
미쓰비시는 그냥 걔네들은 날려버려야, 폭파시켜버려야 되겠죠. 미쓰비시도 자동차를 하는데 거기는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기업이고요. 한국 침탈의 주역이죠. 뭐 도요타가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뭐 도요타가 곧 사라진다면 현대차가 세계적인 아시아에서 최고 강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동남아만 시장 잡아도요, 현대차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과연 연말 장세에 얼마까지 가냐가 문제인데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20% 뜨는 거고요. 직전 고점 24만 원대 가면 20% 뜨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30% 가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가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24만 원, 24만 5천 원, 뭐 25만 원 매도 할 때 20%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면 20% 대충 번전 되죠. 그쵸? 대충 번전. 좀 더 가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말에 혹시 안 되면 내년 연초까지 가져가도 돼요. 연초 때 파는 건데 연초 때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연초는 항상 파는 거예요. 연초 팔고 나면 그 현대차 같은 무거운 주식들은요, 봄과 여름 내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석인데 연초 사버리면 큰일 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시장을 한번 겪고 나서 또 한번 겪을 때 또 안 믿어요. 이번만큼은 항상 이번만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만큼은 아닐 거야. 한 5번 겪어야, 늑대 소녀처럼 5번은 겪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수능에 딸락하는 겁니다. 항상 5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한테도 5년은 겪어봐야 네가 증권이 된다. 산전, 수전, 공전전 다 겪어봐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이에 다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도 많죠. 배우기 전에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힘들다고. 아시죠? 연초는 항상 파는 겁니다. 연초 사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뭐 이때 사신 분들 아마 연초까지 해서 번전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연말 올해 안으로 갈 것 같고 내년 1월 초에서 여기까지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번전되면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공부했습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SK 하이닉스 참 무서웠었어요.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이 넘버 2가 원형천정을 이루고 빠질 때는요, 무섭죠. 소형주가 이러는 것도 아니라 넘버 2가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때도 좀 멈출 줄 알았더니 한 단계 더 내려왔어요. 8월 달에. 근데 이건 진짜겠죠. 이건 진짜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2.88% 뜨면서 진장대 음선을 포기해버렸죠. 뭐 다음 주가 걱정이긴 하나 더 빠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60일선 상향 돌파하면서 제가 보니 좀 연말 장세, 연초 장세 한번 주도하지 않을까. 얘가 글쎄요, 지금 10만 원인데 14만 원 가게 되면 30%, 40% 뜨나요? 이 정도까지 40% 뜨게 되면 종합주가에서는 3,500 이상 간다고 봐야 되겠죠. 3,500 이상 간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4,000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4,000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안 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000이 안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최정일이가 연말에 4,000 간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가면 좋죠.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까지 왔다가 폭락하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걸로 기대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네요. 이런 꼬리 하나 달아줬잖아요. 빨간 꼬리 하나 달아줬고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이제 올라가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큰 걱정은 안 되는 주식인데 이와 같이 네크라는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좀 겁을 먹은 거예요. 내려왔다가 또 반등했는데 되돌리면 딱 여기서 얻어맞아가지고 여기서 안 빠져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큰일입니다. 올라붙여야 됩니다. 차트 모양을 보시면 차트를 모르면 좋은데 차트를 안다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아는 것도 어쨌든 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얘는 한 단계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멈추다고 봐야 되겠죠? 얘네에서 논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LG화학이랑 같이 좋아질 걸로 봐요. 제가 이 회사는 뭐 정확히 알지 못해서. LG전자입니다. 얘는 지금 뭐 까마귀가 뭐 매미가 몇 마리가 붙어 있어요. 4개에다가 10개까지 붙어 있는데 저점을 지금 살짝 이탈하려고 그러나요? 그 긴 장대 양선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나요? 시간 참 오래 끌 것 같은데 이 장대 양선이 지금 10개 매미를 붙여놨으면 되는데 흘러내리면 안 되죠. 한번 올려 붙여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면 안 되죠. 올려 붙여야 되죠. 이거 깨고 내려가면 한마디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장대 양성 생기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게 지선인데 요 가격이 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살금살금 깨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안 좋죠. 요거 이탈해버리면 올라갈 때 이 가격이 또 저항선 돼요. 네. 요 14만원이 또 저항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추석 끝나고 긴 장대 양선 한번 나오면서 올려 붙여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슬교성 빠지면은 14만원이 저항선 돼버려요. LG전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말 장세인데 올라 붙이겠죠. 긴 장대 양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KB금융이에요. 이거 스타뱅크, KBS 스타뱅크인데 제가 말을 추석 전에 48,000원, 48,000원 근데 추석이 벌써 와버렸잖아요. 언제나 올까 했었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농담 반 진담 반 추석 전에 48,000원, 48,000원 했는데 안 와버리네요. 그냥 5만원까지 왔다고 올라가 버리네요. 워낙 좋은 종목이네요. 이렇게 왔다가 SK 하이닉스는 한번 한 단계 떨어졌는데 얘는 안 떨어지고 그냥 붙여버리네요. 이 기다린 놈은 항상 안 내려와요. 빠지지 말라는 놈은 내려오고 48,000원까지는 안 왔습니다. 5만원에서 멈추고 반등을 주네요. 얘도 지금 52,000원이죠. 지난번에 58,000원, 58,000원, 9,000원 있었죠. 거의 6만원까지 갔었죠. 갈 걸로 봐요. 증권주 가면 뭐 직전 고점 언제까지 안 가겠습니까? 이 정도 한 15% 20%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면 증권주도 가야 되고 은행주도 가야 되고 뭐 현대차도 가야 되고 삼성전자도 가야 되고 그러면 주가지수 지금 3,000, 3,100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4,000까지 가야 되나요? 갈 수도 있겠죠? 기대를 해봐야죠. 코로나가 문제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가니까 또 이게 생태탕 코로나 그 백신 대사 오늘 하던 놈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지금 뭐 600명 넘었으면서 최고치 경신하던데 백신 대사 외치던 그 생태탕은 어디 가서 코 박고 있는 건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뒤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아직도 주판을 튕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코로나나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요? 서울만 좀 잠잠해지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그 재난지원금 그냥 7월달에 전 국민 다 주면 되는데 다 주라고 하는데 왜 그걸 80%, 88% 끊고 시간을 끌면서 9월달까지 시간을 끌고 2달간을 국민들 다 욕 나오게 만들고 어차피 줄 세금 가지고 지 돈도 아닌데 그 홍꼴통 그 결핵으로 군대 안 간 홍꼴통 뭐 하느라고 시간 끌었는지 그거 지금 그 12%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한 30만 건 이상이 지금 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면 될 걸 왜 안 줘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더 먼저 줘야지. 아, 그 홍꼴통. 아, 이해가 안 가요. 그 꼴통들은 뭔가 자꾸 차별화하고 싶어 해요. 옛날 뭐 조선 말기부터 양반, 상놈 해가지고 차별화 시키고 싶어 하고, 양반들은 지 아들들 뭐 군대 안 보내려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있고, 뭔가 특권층, 특권화, 과학고, 특목고, 외고 만들어서 뭔가 차등시켜주고 싶어 하고, 지들끼리, 지네 애들 따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참, 게 차등화, 차별화예요. 참 나쁜 건데, 꼴통들의 그 머릿속에는 뭔가 그렇게 있나 봐요. 지들이 특권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면 되잖아요.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만 내는 국민이고. 경기도하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못 받은 12%다 준다고 하잖아요. 아휴, 그걸 좀 7월달에 좀 풀었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을 텐데. 주고 욕먹고 참 재주 좋은 엑스맨들이에요. 좀 꼴통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꼴통꼴통 한다고 좀 싫어하더라고요.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꼴통은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층. 여러분들 중에 기득권층이 있나요? 저도 기득권 아니에요. 저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층이 제 이 방송을 들을까요? 기득권이 아닌데 본인이 기득권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 정도. 어쨌건 KB금융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이 종목이? 기아차인가요? 뭐 현대차보다 똘똘해요. 네, 현대차보다 똘똘합니다. 재난지원금 얘기하다가 좀 열 좀 받았군요. 코로나 때문에. 예. 네, 4천 가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좀 잡혀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겠죠. 코로나 하다가 등분했습니다. 지금 서울이 제일 많아요. 뭐 사상 최고치라는데 추석 끝나고 나면 또 하겠죠. 또 일부 종교 집단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몇몇 그 목사님들 그 종교 아주 깊이 퐁 빠진 사람들 백신 안 맞고 있더라고. 지금까지 맞지 말라고 저한테 아주 그 사람들이 점잖은 척 하니까 뭐라고 강하긴 안 하는데 백신 왜 맞냐고 그러고 800만 먹고 사망자 생겼는데 백신 왜 맞냐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국민 생명 건강 가지고 그렇게 깝치면 안 되죠. 다른 걸 가지고 해야죠. 삼성전자요 좋아지겠죠. 많이 올랐네요. 요게 고비인데 습관적으로 두드려보게 되네요.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7만 7, 8천 원, 8천 원 올라갈 수 있을까? 습관적으로 과거 차트 보던 습관이죠 이게. 아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올라가려면 전제조건 이런 거래량이 터져야죠. 요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정도 거래량이 수반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더 걸릴 것 같고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8만 원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뭐 연말에 그래도 최소한 뭐 9만 원까지 하면 가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해보겠죠. 그렇죠? 지금이 7만 7천 원이니까 한 15%, 10%에서 15%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또 이 종목은 뭐 배당 뭐 은행에 예금해 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는 또 안 팔겠죠? 번져놔도 한 1, 2년 또 갖고 있으면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갖고 있다 팔면 그때가 바닥이겠죠. 뭐 삼성전자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살 때 마음은 여러분들이 배당 또는 뭐 은행에 예금 그 마음은 가져가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자꾸 욕심내면 안 되는 거죠. HMM 네, HMM 얘처럼 좋은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빠집니다. 5만원에서 38,800원이니까 한 13% 빠졌습니까? 12%? 좋은 종목이죠. 2,500배 올라가가지고 한 12, 13% 빠졌다는 얘기는 안 빠진 거죠.
하나솔루션 살아났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종목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선방한 겁니다. NC소프트를 봐가지고요. 이렇게 쭉 밀리는 걸 봐가지고 또 되돌림 혹시나 두 번씩 되돌림 준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 때 성공했죠? 올라갔습니다. 이젠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죠? 올라가주기를 61선까지 상향 돌파했으니까요.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봐야죠. 하나솔루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K뷰티 얘도 뭐 코로나가 달린 것 같아요. 주가 향방은. 계속 뭐 2,000명까지 나오니까 계속 저점 만드네요. 이때가 바닥 같았는데 또 한번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계속 그럽니다. 18만 4천원까지 빠졌네요. 30만원짜리가. 덜 빠져야 되겠어. 좀 40%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12만원 빠졌죠? 30만원짜리. 그럼 40% 빠진 종목이에요. 거의 2매 가까운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더블 났다가 100% 떴다가 지금 40% 빠진 종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빠질 때 이렇게까지 턱을 만들고 빠져가지고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결국 K뷰티 선두주자인데 코로나가 잡히고 마스크를 벗어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서울 600명 뭐하나 저 생태탕 코로나나 좀 잡지. 12%못 받은 사람 좀 주고. 그놈의 기득권층들의 그 꼴통짓거리. 현대건설 진짜 좋네요. 직전 고점 가겠죠. 6만원 56,000원이죠 직전 고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가을에 왜 뜨죠? 왜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갑니다. 네, 현대건설이 지금 뭔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뭐 올라갔다가 한번 되돌림까지 주고 또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뭐 직전 고점 상향 돌파 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 너무 좋으네요. 네, 이 정도면 뭐 이 조정을 받으면서 겁은 좀 먹었으나 6만원에서 10% 이상 빠지면서 겁은 좀 먹었으나 20% 깨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 보니까요. 뭐 조정도 예쁘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건설 좋습니다. GS도 같이 움직였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 긴 꼬리를 아래로 꼬리 받아줬기 때문에요. 대응 사격 날린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이 48,000원인데요. 46,000원이니까 GS건설 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휴, 잘 넘겨서 다행입니다. 현대제철이에요. 얘는 빨리 6만원 가야 되는데 현대건설 가면 같이 안 갈까요?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20에선 살짝 탔죠? 뭐 올라가겠죠. 찬바람 불면 올라갈 걸로 기다려봅니다. LG화학 봐야 될까요? 얘는 뭐 더 깨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알아버리죠? 70만원? 아직까지 얘는 리콜 뭐 2000 몇 대던데 그게 그렇게 큰 건가요? 차를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충전기 바꿔주는 건가요? 뭐 그게 이렇게 큰 비용입니까? 왜 이렇게 뭐 이미지 신뢰도 상실했나요? 꽤 오래 갑니다. 충격을 한번 제대로 받았나 봅니다. 그 규모를 측정하지 못하겠으나 대충 2, 3mm면 끝나지 않나요? 이 충격이? 그럼 구조적인 문제로 또 보여지네요. 그럼 측정 저점 70만원은 안 깨야죠. 안 깨고 연말장사 맞이해야 되겠죠. SDI 뭐 SDI에서는 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고점 왔다 갔기 때문에. 잘 보셨죠? 고점 왔다가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이때 사신 분들이 이때 팔았으면 되는데 수수료 찾고 또 뭐 이자 찾고 그러진 않았겠죠? 누차 말하자면 직전 고점 오면 이때 물리신 분들 이때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오면 그냥 80만원대 사가지고 60만원까지 왔었잖아요. 80만원 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누차 말했잖아요. 내 팔자에 돈복은 없구나. 네, 그럼 팔자 소관으로 생각하셔야지. 더 올라가면. 나는 물렸는데, 사가지고 크게 빠져서 물렸는데, 번전만 되면 나 팔고 나오겠다. 얼마나 다행이니? 물에 빠졌는데, 목숨 부지하면 되는 것이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정석적인 건 그거예요. 번전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더 가든 안 가든. 다른 종목 가지고 그 복수하면 되죠. 셀트리온입니다.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네요. 다행입니다. 셀트리온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백신 관련주입니까? 치료제 관련주입니까? 그 조회 상위 종목 보면 항상 그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심 많다는 얘기죠. 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이 좋아지겠죠. 좋아질 겁니다. 삼성물산이고요. SDI 올라갈 때 삼성물산 하락했죠. 뭔가 삼성그룹 내 뭐 회계상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SDI는 혜택을 받았고 삼성물산은 예전부터 네, 에버랜드 건건, 뭐 전환사채 건건 그런 건건은 좀 있었어요. 복잡한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 이 정도면 뭐 바닥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양새죠.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지금 조정이 연속인데요. 올라가겠죠. 얘도 연말이면 직전 고점 언저리 한번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뭐 SK도 큰 걱정은 안 돼요. 삼성이 걱정이지 SK 걱정 안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삼성만 잘하면 됩니다. 삼성만 국민의 기업으로서 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서 그렇죠. 못된 짓을 많이 골라서 하죠. 대한항공이에요. 거의 고점 다시 왔죠. 머리 왼쪽 오른쪽 거리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2,900원, 33,000원, 35,000원 고점 치고 빠졌죠. 33,000원까지 왔죠. 거의 고점 다 왔죠. 거래량 올라가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누차 말하자면 땅콩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자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역군입니다. 지금 승객들은 많이 실어 나르지 못하지만 그 화물, 수출 물량을 열심히 지금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 해상이 한 90에서 95%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항공 수출은 5% 이내일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가 꼭 필요한 종목들이 있고 업종이 있죠. 열심히 대한항공이 열심히 날아다녀야 대한민국 수출이 그만큼 잘 되는 겁니다. 항공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항공 물류가 잘 되는 거고 괜찮아질 겁니다. 한국 수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대한항공도 계속 실적은 뒷받침할 거고 혹시라도 또 코로나가 잘 마무리돼서 여러 관광산업이 열리게 되면 또 폭발할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 아까 봤고 카카오뱅크는 움직이는데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랑 같이 크게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도 그 충격이 어디까지인지 측정이 안 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 충격이 어디까지인지 근데 14만원이 좀 두꺼워 보여요. 14만원, 15만원 사이가 요거를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몇 개월 내로 1년 내로 가능할지 최소한 6개월 내로 가능할지 빠르면 연말 내로 가능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다 이 정도면 내가 줍줍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있다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계속 밀려버리면 안 좋죠.
웬만한 종목은 다 본 것 같고요. 통신 3인방 또 봐야 되겠죠? 뭐 무난해 보이죠? 네, 무난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뭐 현대건설도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그나마 잘 버틴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30만원. 네. 10% 안짝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KT. 생각만큼 잘 버텼어요. 불안불안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잘 버텼습니다. KT도. 뭐 주봉 봤을 때는 조정 받고 조정 끝내고 이제 예쁜 조정 끝내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딱 보니까 좀 다이아몬드형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예쁘게 조정받은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그 고점을 만든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 움직임에 요거를 먼저 깨고 내려가느냐, 요거를 먼저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저항선을 먼저 치고 올라가느냐, 앞으로 그게 향방이겠죠. 여기 요거를 먼저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요거를 먼저 치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시간 두고 지켜보는데 당장은 내가 보기에 고비는 넘겼고요. 뭉쳤다가 올라갈 가능성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좀 시간을 두고 보시죠. 애매합니다. 애매해. 근데 뭐 그게 하락은 안 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고요. 고비를 넘겼기, 이제 와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잖아요. LG 플러스 뭐 보합이고 뭐 무난해 보입니다. 얘도. 통신 3인방은 제가 보기에 이번 장세 그래도 고비를 무난하게 잘 넘긴 주식이에요. 제일 구문이 없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가격을 보니 지금 남북 관계는 뭐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할 때 현대로서는 희망은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네. 혹시나 했었는데 267250 267250 현대중공업 지주에 뭐 이렇게 와 이게 뭡니까? 얘는 갑자기 우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빼버리 6.45% 그냥 빼버리나요? 한 방에? 잘 가고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빼버리네요. 대량으로 터지면서. 악재가 있었나요? 제가 모르는? 기관에서 지금 뺐다고 봐야 되겠죠? 참 주식 믿을 게 없네요.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고 대량으로 되면 좋지 않죠? 이거 올라갈 때 얻어맞죠? 뭐 삼성물산 같은 것도 한 방에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삐끗 됐는데 오 내년까지 보고 좋은 종목 아니겠니? 그리고 지금 정별 상태로 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 방을 제대로 이 차트가 제대로 된 거겠죠? 오호 차트 나쁘게 보면 차트 만들어 놓고 패버린 거죠. 차트 만들어 놓고 뺐다라고 보는 거죠. 더 봐야죠. 며칠 더 봐야 되죠. 이건 뭐 그동안 한 달 동안 움직인 거를 그냥 한꺼번에 눌러버린 거니까 좋은 건 아니죠. 아주 안 좋죠. 차트 모양은. 현대 미포조선은요. 같은 모양새네요. 네, 거래량 터지고 얻어 같이 엄청 펴버리고 모양 좋다 그러고 좀 계속 관찰하려고 했는데 참 이거 좋다 차트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 버리니 무섭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며칠 전에 좋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또 만들어 놓고 또 패버리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코드 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상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0280 까마귀 2마리, 고점 갖다 놓고 까마귀 2마리를 올려놨죠? 조정 좀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진 생각이 드네요. 네, 나쁘지 않죠? 직전 고점 원질이죠? 얘는 까마득한 옛날에 2011년도 이런 게 한번 있었군요.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인 잘 모르지만 뭐 관심은 가져도 괜찮겠죠? 현대중공업 지주같이 그냥 얻어 패버리네 갑자기. 이거는 뭐 직전 고점 원저리에서의 조정이라고 봐야지죠. 네. 그래서 뭐 급등한다기보다는 한번 좀 출렁거리고 왔다 가지 않을까요? 까마귀가 한번 살짝 왔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심은 계속 가지고 지켜봐도 좋겠어요. 저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미포조선 누가 따라왔나요? 갑자기 왜 패버리죠? 자기들이 미처 매수를 못했는데 소문나가지고 따라오면 저렇게 패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또 쉬었다가 다시 또 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계속 제가 차트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기분 나쁘게 패버리네요. 패더라도.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증권주 차트 보면서 추석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고 나서요 23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